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남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은요, AI가 판사도 돕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아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가정 1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거 좀 무서워지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해 왔지만 그만큼 이제 걱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은 물론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AI 편향성 문제, 그리고 차별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나보다는 조금 멍청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항상 힘든 거죠.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우리에게 유용한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이희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때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알파고를 얘기했고요. 네. 그러다가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했고, 뭐 트롤리 딜레마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챗GPT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AI와 동의어가 돼버렸는데,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좀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현재 인공지능은 뭐 이전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로 이제 나눌 수가 없고, 예,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혹은 접하고 있는 전 분야에 모두 연계가 되면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AI라는 말 자체가 인공적인 지능이잖아요. 인공적인 지능이란 말은 사람의 능력과 비슷해지는 그 단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실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돼요. AI라는 말이 대충 1956년도. 좀 됐죠. 한 70년. 네. 개념이 나온 거는 학술적으로 그때쯤 나왔고요. 기계를 공부시키면 네. 사람처럼 언젠가 되겠지라는 개념은 그때부터 나온 거고. 네. 근데 지난 70년 동안 될 것 같은데 안 됐고, 네. 될 것 같은데 안 되다가 드디어 지금은 준비가 다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사람하고 같이 비슷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내려면 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문제집 수준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빅데이터. 데이터 품질이 되게 좋아졌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두뇌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지만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엄청 고사양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똑똑해질 모든 환경들이 이제 갖춰진 거고,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좀 계산 빨리 잘하는 계산기였다면, 지난 한 5, 6년 전부터 얘가 인식을 하고 새로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말을 알아듣는 때가 온 거죠. 최근에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건 챗GPT 말씀 주신 것처럼 LLM, 인간의 언어를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로 말을 드디어 얘가 맥락을 알아듣는 거죠.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제일 센 얘기입니다. 그전까지 컴퓨팅 파워에서 거의 불가하다고 했던 영역이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는 게 제일 힘든 영역이었는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에서 앱들 깔아서 쓰고 계시죠. 뭐 여행 앱도 있고 쇼핑 앱도 있고, 여행 코스 짜줘, 뭐 사줘, 내 소비 경향에 맞게 뭐 해줘라는 걸로 그 앱에다가 이제 대화가 붙는 상황이 된 거죠. 알아듣는 내 비서가 진짜 명확하게 생긴 거니까, 영향으로 따진다면 이제는 뭐 모든 생활이다 라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되어 왔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런 AI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를 가면 내부에 AI 윤리를 만드는 팀을 따로 조직을 했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AI 윤리란 게 좀 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라이크 휴먼이잖아요. 네. 사람처럼 그들이 판단하고 상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어떤 일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 이슈가 뭐냐면 그 전까지 이 기술의 사용이나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인간 통제 범위 내에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통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벌써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AI 국제 AI 윤리협회와 같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 단위 혹은 그 기업 단위 같은 데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직도 만들고 사람한테 폐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일종의 룰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대전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나왔다. 어느 정도 대접해줘야 되는. 거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실 때 모두가 AI 윤리를 생각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협회나 혹은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통 이걸 그 관계별로 얘기를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윤리.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체가 선해야 된다는 내용. 인공지능을 개발 혹은 만드는 기업 쪽의 윤리. 그걸 쓰는 소비자의 윤리. 그리고 공동 책임의 윤리. 근데 또 그 윤리들 보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법으로 보면은 뭐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관습법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일단 설정만 해놨어요. 다. 모두 우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그중에 하나의 주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윤리라는 거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네. 개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인간 세상에서도 합의된 윤리가 없잖아요. AI의 윤리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일례로 더 잘 아시겠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군사용 드론에 들어간 AI들은 어떤 윤리일 거냐? 기본적으로 AI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데 군사용 드론에 들어간 건 아마 해치게 할 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만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구속력이 있는가? 그리고 개발자의 의도대로 좀 다르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만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걸 생각해보면 AI 그게 가능할까요? 특히나 가장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 아세요?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 쓰고 계신 스마트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모든 나의 생활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심지어 감성 수준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NS 쓰신다면? 맞아요. 소비, 시청하는 패턴, 좋아하는 영화, 뭐 싹 다 그 안에 기록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플랫폼 기업들. 그렇죠. 쓰는 사람이 제일 많은 빅테크일수록 더 좋은 품질의 다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네. AI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측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예를 들면 무슨 쇼핑 앱에서 뭘 구매하시면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네. 나보다 더 잘하는 거죠, 얘가. 너무 무서워요. 네. 네.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조금만 더 그들이 맘먹고 하게 되면 얘기 주신 것처럼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이 뭘 해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속수무책. 윤리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편중될 수밖에 없고 편중 편향이죠. 어쩔 수 그쵸, 없죠.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슈예요. 향후로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라고 하면 다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AI를 과거에 만들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인공지능이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사람처럼 얘가 예측을 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데이터 품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크게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가장 상위 포식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좀 국내 또 플랫폼 기업 이런 식으로 될 거라 하나 걱정은 뭐 지금 물론 윤리로 물어보시긴 했지만 데이터 때문에 나중에 제일 큰 그게 있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AI라는 말로 투영돼서 그렇지 뭐 종교, 제도 예. 맞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특히나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 정보는 가져갈 때 명확하게 해라라든지 기타 뭐 그런 어떤 룰, 공동의 룰 같은 것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AI로 인해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 AI가 아까 왜 예를 들면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걸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딥페이크죠. 맞아요.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에 의해서 페이크를 생성해낸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치권에서 가장 고민들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 최근에는 AI로 면접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면 뭐 면접까지는 아니어도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근데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데서 가장 많이 입사한 성이 남성이잖아요. 무섭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통계적인 거니까. 하지만 그렇습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보게 되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지구에서 범죄가 많다? 그건 뭐 팩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낙인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것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감정 상태 같은 걸 좀 살펴보면 그분들이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이제 체크해가지고 AI를 통해서. 근데 이 얘기가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기계한테 사람의 인권을 맡겨가지고 체크를 거꾸로 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이슈가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생산성 떨어지니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여기 뭐 작가님도 계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 시나리오, 뭐 이렇게 뉴스 이런 걸 보고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다음번에 아카데미상 받을 것 같은 요즘 트렌드를 담은 시나리오 하나 써줘라고 하면 써줍니다. 써주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뭘 보고 공부했는데 그 공부라는 게 현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시나리오나 이런 걸 공부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자도 사실은 이제 생성이 되니까 대체가 쉽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허리우드에서 영화 작가, 제작자, 연기자 파업을 꽤 오래 했었죠. 맞아요. 사실 기자들도 최근에 그 기사를 학습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윤리 규정 같은 거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어요. 네. 내가 낸 그 저작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작권 얘기인 거예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생각해 봤겠지만 과기부에서 그래서 AI가 연결돼서 나온 그 어쨌든 저작물은 워터마크를 심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윤리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지우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터마크를. 지금 요 정도는 갑론을박하는 수준이 그래야만 되는데 네.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살상 로봇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면서 전시 국가인 데가 어딘가요? 온리입니다. 온리 우리. 네. 그래서 저희 비무장지대에 가면 다 AI. 만약에 근데 움직이면 쏘아라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네.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쐈어. 네. 누구 책임인가? 기계냐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냐 아니면 명령을 내린 장군이냐.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슈죠, 그러니까 이슈. 예전에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맞아 미래는 이렇게 아름답게 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을 까보면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원칙을 세우고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AI 윤리의 3 기본 원칙이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건?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 네. 네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핵심 요건.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정했는데요. 3대 기본 원칙은 AI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한 목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3대 기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10대 핵심 요건은 AI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데이터 관리, 안전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윤리 기준은 AI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과 불평등을 우려하며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성별, 지역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규정하는데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데이터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를 만든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핵심 요건 중에 책임성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AI를 설계하는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역시도 교육 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전인적 성장 지원을 최고 가치로 삼으며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등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 규제 성격인 윤리 원칙의 10개 세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AI 윤리 기준은 우리 사회가 AI 윤리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기업, 학계 모두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짚어서 보면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선제 대응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AI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린 세대들은 이 비대면 교육이나 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AI 윤리에 대한 교육은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그 네이티브 세대 네. 학생들은 걱정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미 지금 학생들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사생대회 기억나세요? 알죠. 그림 그리는 거요. 네. 요새 AI로 그림 그리기 대회 합니다. 중학생들은 많이 해요. 네. AI로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하는 그걸로 거예요? 그리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 친구들은 우리가 컴퓨터나 모바일로 앱 뭐 쓰듯이 자연스러워요. 알려주지 않아도 게임 할 줄 알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문제지. 뭐 걔들 맞아요. 뭐 게임 알려주신 적 있어요? 이들은 제 생각인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우리처럼 막 일자리를 뺐네 막 이런 고민 안 하고 툭툭 써가면서 편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나온 LLM의 경우는 창작을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의 주요 능력이 창작 기획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그런 게 이제 항상 이제 양존하는데 그 니콜라스 카라고 하시는 분이 낸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매번 나오잖아요. 뜨끔. 근데 보시면 예전에 전화번호 외우고 뭐 이런 거 지금 외우시는 분 있나요? 없어. 이분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거 자체를 자꾸 맡기다 보면 우리의 이런 어떤 사고의 깊이 같은 게 너무 좀
단편화되고 파편화될 것 같다. 근데 이 우려도 맞지만 또 항상 뭐 반대도 있긴 하죠. 그래서 학계 쪽에서 오히려 걱정은 써야 쓰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 그것 때문에 뭘 안 한다 한다라고 말하기는 규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그다음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와 있는 AI 윤리 원칙 가이드라인 여기서 이건 꼭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 가이드라인이 제가 보면 말씀처럼 우리 약간 도덕책처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AI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편의를 주는 것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거는 뭐 이젠 뒤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오히려 전 중요한 건 AI 윤리와 더불어 중요한 게 AI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리터러시라 그러죠 요즘에. AI 리터러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IT 능력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격차가 많이 생겼죠. 뭐 우리 알고 있지만 지금 급여를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개발자라든지 뭐 IT 쪽 관련된 분들이나 그런 쪽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IT 활용 능력 격차거든요. 근데 AI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격차가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청난 거죠. 뭐 상상도 못할 정도죠.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노장년층 분들 식당에서 키오스크조차 좀 꺼리세요. 겁먹어요. 저는 AI 가이드라인에 네. 윤리라는 말에 매몰 너무 되기보다는 리터러시 쪽, 그러니까 교육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 해주는 거를 지금 안 하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활용을 못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느리지만 할 수 있는 세상이면 괜찮은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활용을 못하면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개발 기업의 윤리 의식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걸 잘 하고 있나요? AI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테크사, 금융사, 뭐 게임사, 뭐 AI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데들. 그런데 그쪽으로 윤리체계 수립 같은 걸 하고 제가 속한 AI 윤리협회 같은 데랑도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정부 주도로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초거대 AI 뭐 만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들은 뭐 윤리 현장 같은 거 발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나마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회사들은 AI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스타트업 중에 뭐 리튼, 뭐 테크놀로지 이런 데들은 뭐 컨퍼런스 같은 거 막 열어서 그 안에서 막 이전 갑론을박 같은 것도 일부러 좀 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의견도 경취하고 그런 식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의외의 부분인데 윤리를 지킨 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이른바 왜 우리 폰도 탈옥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법 제정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국내 기업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항상 독한 질문 하나씩 드립니다. 독하다의 독실. 빰빰. AI 뭐 이루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편향성도 나타나고 그런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AI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개발자도 몰라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이 문화권 안에서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가능은 한 거냐? 교수님 볼 때 어떠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윤리에 다 맞춰서 아주 괜찮은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얘한테 우리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전 지구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들을 네가 하나하나씩 제시해라. 다 공부를 해보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봤더니 모든 문제는 인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인간을 없애야 된다. 나올 수 있죠. 그럼요. 그걸 선한 인공지능이 낸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 선하다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리협회 같은 데서 선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몇 가지 내놓은 내용도 알려주면 전쟁이나 인명살상 목적은 만들면 안 된다. 알고리즘 기록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알고리즘 기록이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면 안 된다. 재밌는 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는 비상용 킬 스위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코드 뽑아야죠. 그러니까 요거 이게 우리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얘가 오동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택은 그래도 인간이 해야 돼요. 해야 돼. 계속 이 얘기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지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인공지능 원이라는 말 자체가 라이크 휴먼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랑 닮은 애니까 같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한인공지능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이 없어져야 가장 효율적인 지구가 된다. 네. 이런 데이터는 그럼 어디에 있는 데이터냐? 인류가 쌓아놓은 우리 인간이 만든 데이터예요. 결국은 데이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 자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위험한 거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오늘 말씀 나눈 거에 어찌 보면 좀 결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반 정도는 우려 얘기를 했죠. 네. 반 정도는 필요는 하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세대 중에 못 배우신 분들도 해야 된다는 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윤리라는 측면이 너무 강조되면 위험성하고 부작용 때문에 네. 진도가 못 나가고 네. 반대로 진도가 못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한테 또 뭐 이득인 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 할 건데, 그죠? 네, 뒤처지죠. 그래서 기술과 윤리는 함께 가야 한다. 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보면 저거 만들어만 놓고 또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해도 회사 내에 윤리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균형을 잡아가지 않으면 AI와 조화로운 우리 인류가 꿈꾸던 또 그런 세상이 오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얘기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공지능을 왜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우리가 걱정되는 건 많지만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 우리가 이만큼 기술 개발을 시켜놨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편리함과 또 유용함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좀 우리 그래도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유일하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달아주시고요. 홍모디지 교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